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를 먼저 수사한 뒤 금품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을 이른 시일 내에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하자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대표 사건을 돈봉투 의혹 수사팀인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고발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송 전 대표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건데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그다음 수수자와 송 전 대표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내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도 다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을 영장 기각 후 나흘 만에 다시 소환해 돈봉투 전달 사실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팀은 강 협회장 외에도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금품 조성, 전달 경위 등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강 협회장의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강 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른 시일 내에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 강원 동해시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강원 동해시 해역에서 규모 3.5와 3.1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을 했고 오전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상청은 지진들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곳에서만 사흘 새 17차례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어 기상청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김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동해시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55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0km 해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앞선 낮 12시쯤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도 2가 관측됐습니다. 사흘간 동해시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7차례 발생했습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지진까지 포함하면 15차례가 넘습니다. 이 중 오늘 낮부터는 처음으로 지진 규모가 3.0을 넘겼고 오후에는 3.5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기상청은 일련의 지진들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해시 북동쪽 해역의 경우 꾸준히 지진이 발생했던 곳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 반경 50km 이내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해안에서는 창문 등이 흔들리는 수준인 진도 4가 관측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재훈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늪에 빠졌던 우리 경제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여행이나 공연 관람 등의 민간 소비가 살아난 덕인데요. 하지만 수출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4분기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반도체 등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급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은 밝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3%입니다. 수출 급감과 함께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로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한 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설비 투자가 4% 급감했지만 민간 소비가 오락문화, 음식, 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늘면서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 4분기에 마스크 실내 착용 해제 의무가 되면서 그다음에 여행 및 공연 관람,
등 대면 활동들이 늘어난 것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과거 효자였던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갉아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3.8% 증가했지만 수입은 화학 제품 등이 늘어 3.5% 증가했습니다. 순수출은 1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내렸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4분기 내리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석 달 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춰 잡았던 한은은 다음 달 또 전망치 하향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연간 성장률은 IT 경기 부진 심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2월 전망치 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소비 덕에 겨우 역성장은 탈출했지만 반도체 등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급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하반기 반등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안전 점검 과정에서 교량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관리부서 전 현직 공무원 6명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3명 등 모두 9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안전점검 과정에서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점검업체 대표들에게는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규정과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교량 점검업체 대표들은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를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무자격자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청과 구청, 교량 보수업체 등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게 이 같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확보한 정자교의 설계도와 시공투서 등 자료를 토대로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과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방대하지만 최대한 속도를 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입건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과격한 퍼포먼스를 이어오고 있는 독일 환경단체가 이번에는 베를린 곳곳에서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오일로도 녹지 않는 특수 초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아스팔트 바닥에 손을 접착해버린 활동가를 연행하느라 경찰은 도로 포장을 뜯어내야 했고 이 때문에 곳곳에 자동차 통행이 마비됐는데요. 구급차들이 현장에 출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경단체의 마지막 세대의 활동가들이 베를린 곳곳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쉽게 해산당하지 않기 위해 접착제를 사용해 도로 바닥에 손을 단단히 붙여버렸습니다. 오일로도 녹지 않는 특수 초강력 접착제를 사용한 활동가의 손을 떼어내지 못하자 경찰이 드릴과 지렛대를 사용해 도로 포장을 뜯어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 곳곳의 자동차 통행이 마비됐고 구급차들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통체증에 갇힌 시민 일부는 시위대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Kann doch nicht wahr sein, Mensch. Müssen alle Leute darunter leiden? Kann doch nicht wahr sein. Chaos vorne, die ganze Stadt ist im Chaos heute. Einfach einsperren. 마지막 세대는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고속도로 속도 제한 등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당장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을 마비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명화에 으깬 감자를 끼얹거나 공항 활주로에 난입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반복해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활동가 3명이 3개월에서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